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의 동맹국가인 일본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를 나토에 끌어들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세계 지정학적 관계를 조종할 수 있는 체스 플레이어로 여기지만 사실은 체스판 위에 있는 강대국의 조례 불가하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폄하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이런 비판과 이런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크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지혜롭게 실리를 추구하면서 국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언행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강대국의 졸로 표현을 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글로벌 호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국격이 세계 정상국에 부럽지 않을 만큼 상승했는데 졸지에 이렇듯 글로벌 호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이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판입니다. 물론 대선 때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중국에게 뒤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중국에게 뒷목을 잡힌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 윤석열의 어리석은 언행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에서 행여나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조용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는 돌보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걱정을 덜고 살 수 있을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이 이 김건희의 허위 이력과 경력 등에 대한 참고의 조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김건희에게 소환 조사 대신에 서면 조사를 결정하고 지난달 초에 김건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건희는 경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낸 조사서에는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여러 질의를 담았는데 특히 대학 채용 절차에 응모한 그 경위, 어떻게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문답서 형태로 정리를 했고 5개 대학별로 나눠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인데 라는 김건희의 권위의식이 쩔어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정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말처럼 굳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후한무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 서면 조사서의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답변서는 제출을 안 해도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서울의 소리 고발 사건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미 검찰과 경찰은 우리 손에 있다. 이런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건을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는데 경찰 인사에 따라서 수사 책임자가 다음 달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등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언제쯤 발표할까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입법 발의하기로 한 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수사는 공직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일시 중지되고 공소시효 역시도 일시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라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이나 또는 억울하게 옥살을 한 일부 민주 인사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과 동시에 이 법안부터 속히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민주당의 수박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서울 중성동갑 대신에 국임당의 텃밭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초을로 터를 옮겨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3선이나 했던 홍익표 의원은 험지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이 위기 상황인데 중진들도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고민을 계속해 왔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홍익표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을 두고 한 초선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다른 중진 의원들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사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수박 중진 의원들도 당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한 반대로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결단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홍익표의 결단을 응원하면서 이를 통해 민주당과 우리 정치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라는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당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당내 쇄신을 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 수박 의원들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대표적인 수박이라고 생각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아온 의원들부터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 경북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당신들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당신들의 진정성을 지지자들이 조금이나마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지자들과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 바로 당신들 말입니다. 이래도 뽑아주고 저래도 뽑아주니까 지지자들이 만만해 보였을 텐데, 이번 기회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자진해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시고 낙마하시면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내부 총질할 용기는 있어도 그럴 용기가 과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지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에 박지원 측에서는 박지원이 직접 출마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라면서 확실히 출마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대표 출마보다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굳이 민주당 색깔과 맞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의 옷을 입으려는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괜히 이재명 의원 앞길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정봉주 의원의 말처럼 국가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시기를 진정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